200년이 훨씬 넘는 불교계의 탱화가 없어진 것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것 같다고 흥국사라는 절의 전 주지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경기도 한 유명 사찰 흥국사죠. 보관 중이던 탱화가 1972년작인데 없어졌습니다. 이 탱화가 한 점이 아니라 13점이 쭉 있는 건데 벽에, 탱화는 벽에, 사찰의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6개가 모조품이고 7개만 진품이라고 나온 거죠. 그 중에 이제 2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조품. 몇 년 뒤 이 탱화는 사찰 주지의 척근인 이었던 비구니 스님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스님은 화학동 꼴동품 시장에서 이 탱화 2점을 40만원씩 주고 80만원에 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흥국사 주지 스님은 도난 신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탱화가 발견되고 나서야 도난당했다고 말을 했고, 또 모조품 그림이 도난당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조품 그림을 그린 거죠. 자, 한 사람이 주지를 할 때 그림을 2점 잃어 분실하고도 도난당하고도 신고만 하면 그만인데 신고도 하지 않았고 조계종에, 그리고 그 그림이 그 사람의 척근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또 그 그림이 있던 자리에는 모조품이 대신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럴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 지금 전 흥국사 주지가 동국대 이사장 스님이고, 이분은 아직도 자기가 절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의 흥국사라는 이 절에서 이 탱화가 도난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와 또 이 많은 불자들이 잃어버린 탱화를 되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탱화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흥국사 주지, 전주지 일면 스님은 지금 동국대 이사장직에 올 6월 11일 날 취임했습니다. 사찰의 불교 미술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관리해야 될 문화재급인데 왜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없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한 일간지에 전면 보도된 탱화 절도 사건이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금 저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도난 사실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는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처음 발견한 해문 스님이라는 분이 동료 스님들과 함께 우연히 비구니, 즉 여성 스님인 D 스님 거처를 방문했는데 한 작은 아파트였답니다. D 스님은 개인 차실에서 정갈하게 우려낸 녹차에 매아잎을 얹어 손님들에게 건넸고, 방에는 아이들이 듣는 동요가 흘렀다. 아이들 목소리처럼 맑은 게 녹차에 마시고 참선에 마시죠. 이렇게 D 스님은 손님들에게 말했다. 해문 스님의 눈에 벽에 걸려있던 탱화 한 점이 들어왔다. 걸륭 57년 작이라고 새겨진 저승사자 탱화였다. 이 걸륭이라는 것은 중국의 청나라의 걸륭 황제, 그러니까 57년 1792년 작이다라는 이야기죠. 동료를 틀어놓고 녹차를 마시는 온화한 스님의 집에 사찰의 시황전에나 있을 법한 칼을 찬 저승사자 탱화가 생뚱맞게 걸려있는 것이 의아했다. 탱화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해문 스님이 D 스님에게 물었다. D 스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누가 주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한 10년 지나면 보물이 될 거라며 잘 보관하라 하더군요. 누군지 알면 저를 잡아 죽이려 들 겁니다. 해문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04년 해문 스님은 조계종의 이 본사 사찰인 봉선사의 의뢰로
봉선사가 가나라는 경기도 일대 사찰, 즉 말사, 그러니까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구역을 정해서요. 말사들의 문화재 일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해문 스님은 남양주 흥국사 시황전의 문화재를 살펴봤다. 디 스님의 집에서 보았던 저승사자 탱화와 똑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해문 스님은 칼에 관심이 많았다. 탱화에는 일직사자, 낮에 저승사자가 특이하게 칼 자루를 뒤로 한 채 서 있었다. 해문 스님이 디 스님 집에서 본 탱화를 기억한 이유다. 시황전의 다른 탱화들 하기에 근륜 57년이라 적힌 것도 동일했다. 흥국사 시황전 탱화 일부는 한눈에 봐도 모조품이었다.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많았다. 디 스님 집에 걸려있던 탱화가 진품임을 직감했다. 해문 스님은 봉선사에 디 스님이 흥국사에서 유출된 탱화를 가지고 있으니 해수해야 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디 스님은 83년부터 10년 넘게 흥국사 주지로 있었던 일면 스님의 측근이었다. 내부에서는 일면 스님이 디 스님에게 선물로 탱화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벌어질 파란을 우려했다. 해문 스님에게 모른 척 눈 감으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해문 스님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디 스님 집을 찾아가서 탱화 반환을 요구했다. 일면 스님이 준 것 다 알고 왔다. 하고 말하니까 디 스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탱화를 반납했다고 한다. 반납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해문 스님은 기억한다. 2004년 5월 6일의 일이었다. 해문 스님은 이 탱화를 봉선사에 맡겼다. 며칠 뒤 해문 스님은 자신의 봉선사 거처에 방문이 잠겼다는 것을 알았다. 해문 스님을 아끼던 은사 스님들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비 2, 300만 원을 줬고, 그래서 문화재 회수를 한 것이 도난된 걸 원로 스님에 대한 하극상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일본 교토로 반강제 유학길이 올랐고 이 사건은 물밑에 들어갔다. 흥국사 탱화 유출자로 의심받았던 일면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이 되니까 흥국사 탱화 도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는데 이 흥국사 탱화는 아직도 흥국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봉선사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 창고에 들어있는 거지 말사 원래 있던 절에 탱화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불교 제가 연대는 시민 3,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그 뒤에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 흥국사 벽에 붙어있던 탱화 중에서 모조품 7점, 모조품은 6점, 진품이 7점 뒤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다 차례대로 어딘가 준 거죠. 그래서 이 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 스님은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99년 가을 황학동 골동품 거리에서 2점을 80만 원에 주고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문화재를 도난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범인을 찾아야 되고 조계종 성역법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런데 일면 스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 스님이 거리에서 탱화를 구입한 건지 구입하고 나서 흥국사 것인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에 흥국사라는 이 글귀는 이렇게 지워져 있었지만은 수락이라는 글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양주 수락산 일대에 있는 절에 써놓은 탱화라는 것은 스님이니까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신이 흥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라는 게 말이 안 된 거죠. 자, 또 이 스님이 구입했던 탱화는 절도품이라면 탱화에 붙은 배첩이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배첩이 원행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대개 절도품은 운반편 이상 칼로 그림만 신속하게 떼가는데 해문 스님은 이 1m 20, 1m 50 가로 세로 이 크기의 탱화를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른 곳에서 옮긴 것이지 긴박한 상황에서 절도범이 떼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더라는 겁니다. 자,
고미술품 화학동에 있는 가게들에 물어보니까 이 상품은 점당 1,000만 원을 훨씬 더 받을 상품이지, 이런 걸 40만 원에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흥국사 시황전에 걸려있는 모조품은 비록 질이 떨어지긴 하나 진품에 그려진 행체, 색상 등과 매우 유사해서 누군가가 진품을 보고 따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탱화를 빼돌린 사람이 빼돌리기 전에 똑같은 걸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빼돌렸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면스님은 내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지 일일이 논의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탱화 도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일면 스님, 동국대 이사장께서는요, 이 사태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또 허법부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앞에 전말을 다 말을 하고요, 도난한 거 당한 건지 안 그러면 떼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어서 공소시효고 뭐고 다 지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불교계는 자신들 내부에 벌어진 이 정말 이상한 의혹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화쟁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